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간 선거가 확실하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더 지켜보고 가자라는 분위기였었고요. 이날 실망 매물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나오게 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인데요. 보시면은 다우 지수 1.9%, 만만치 않게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 2%,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2.4% 밀리면서 11,000선을 최근에 기록을 했었었는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날 시장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선거 그리고 비트코인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선거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 아직까지 계속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상과 다르게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선방하는 그런 결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서 시장에서는 공화당을 나타내는 붉은색 이런 물결이 중간선거가 있는 미국 지역을 다 휩쓸어버리는 이른바 블루 웨이브의 반대인 레드 웨이브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대감을 여기에다가 걸어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표를 해보니까 주요 격전지에서 공화당이 압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고요. 여기에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른바 이제 꽂아 넣은 그런 후보자들이 다 민주당 후보자들한테 패배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줬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외신들의 반응을 보면요. CNBC는 민주당의 푸른색과 공화당의 붉은색이 섞인 보라색 실안개였다라고 이번 중간 선거에 대해서 은유적인 묘사를 했고요. 또 주식시장에서는 지금보다 더 선명한 레드 웨이브가 가격에 선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중간 선거의 결과는 주식시장 입장에서 악재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악재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가상화폐 시장이 되겠는데요. 이번 주에 이 증권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가 위태롭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악재가 더 붙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9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은 10%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서 코인당 17,600달러의 거래가 되면서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는 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제 뱅크런과 관련해서 FTX를 인수하겠다고 말을 했었던 중국의 바이낸스 역시 인수 하루 만에 계획을 철회하는 이런 내용이 또 겹치게 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더 키운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서 32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의 존립 여부가 흔들리게 됐고 업계에서는 FTX가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연쇄 부실 가능성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까지 커진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가상화폐 시총 1위인 비트코인은 이런 이슈적으로도 불안한데 기술적으로도 추가 하락에 대한 이런 우려가 증폭이 됐습니다. 최근에 박스권을 계속 머물러 있다가 결국 이 박스권을 이탈하게 되면서 매물이 추가로 나오게 된 것인데요. 이날 지금 차트에 나오다시피 비트코인도 부진했었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도 다 급락을 했습니다.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이 19% 밀렸고요. 이것보다 더 작은 알트코인인 솔라나, 폴리곤 이런 알트코인들도 35%, 21% 급락했고 대표적으로 밈코인이죠. 테슬라 CEO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도지코인 역시 이날 20% 가깝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날 시장의 또 하나의 악재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0.5%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었는데 간밤에는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결국에 전 섹터가 다 밀려 내려갔습니다. 가장 많이 밀린 것이 유가 관련해서 에너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소비재, 제일 선방한 게 유틸리티와 헬스케어가 되겠는데요. 유가가 어제도 3%, 그리고 간밤에도 또 3%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90달러 위에 있었다가 이제 아예 85달러까지 내려와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하게 되면서 4.8% 가장 크게 밀렸고요. 그리고 이 경기 소비재에서는 테슬라가 계속해서 악재가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00달러 밑으로 내려간 지도 엊그제 같은데 더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내에서 섹터 내에서 규모가 큰 종목이 하락하다 보니까
섹터 자체가 끌고 내려가지는 그런 효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시장의 이런 불안감을 그대로 보여주듯이 지금 가장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유틸리티 종목이 그나마 덜 밀리면서 선방했고요. 또 시장에서 이렇게 밀렸을 때 대안주 역할을 하고 있는 헬스케어 역시 1%대 하락을 하게 되면서 그나마 덜 밀리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른 종목이 거의 없죠. 이제 그런 가운데 기술주가 특히 더 밀리게 되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도 좋은 내용은 아닌 상황입니다. 자, IT하고 성장주 묶어서 보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오른 것 빼고는 전부 다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밀린 게 성장주 테슬라입니다. 7.1% 하락을 했었고, 테슬라의 하락은 결국에 GM과 포드한테도 악재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선 CEO의 리스크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암호화폐, 아까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연결성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악재가 겹치면서 하락을 했고, 이날 암호화폐와 관련된 종목까지 확장해서 보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19%, 코인베이스 9.5%, 그리고 은행주 쪽에서 결제 쪽인 페이팔이 3%, 여기에 지방은행인 시그니처 뱅크도 또 이 코인과 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7.1% 이렇게 밀리게 되면서 성장주 그리고 은행 관련된 이런 금융주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큰 악재로서 반영이 됐습니다. 자, 잠시 후 테슬라에 대한 CEO 리스크는 특징주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전자상거래 업체인 대표적인 어퍼몰딩스가 있습니다. 실적이 잘 안 나오게 나왔고 전망도 안 좋게 나오면서 22%나 급락을 해버렸고요.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도 이러한 내용 속에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4.2% 밀렸고, 이 세로 쪽에 시가총액 규모가 작아서 잘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엣지가 6.4% 밀렸고요. 이베이도 2.4% 밀리면서 이날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매우 부진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일하게 올랐던 게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이날 5.1%, 추가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워낙에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회복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인원 감축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악재로 보기보다는 이제 고정 비용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호재로서 추가적인 해석들이 나오면서 이날 메타 플랫폼스만 올라가는 흐름이었었고요.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IT 성장주들이 메타 플랫폼스를 비롯해서 페이팔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종목들 모두 다 계속해서 감원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반도체 쪽 체크해 보겠는데요. 오늘은 부진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1% 하락하면서 최근의 급등세를 약간 멈칫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메타버스하고 관련이 있는 로블록스가 실적을 부진하게 내면서 어제 개장 전부터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연관성이 있는 엔비디아, AMD 5%, 6% 이렇게 밀려 내려갔고 비메모리 쪽에서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메모리에 대한 투자 심리 역시 안 좋게 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날 2.6% 밀렸습니다. 전반적인 다 하락세가 나왔고, 그리고 장비주까지도 이날 그동안 상승세에 대한 피곤함까지 묻어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나마 헬스케어 쪽에서는 제약 쪽에서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민주당이 시장을 계속해서 잡아가게 되고 정책을 이어가게 된다면 시장에 대한 인플레이션 부담감도 유지가 계속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산업재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밀리고, 또 여기에다가 소비재와 관련해서도 월마트와 타겟, 달러 제너럴 이런 전반적인 지갑이 얼어붙는 효과가 그대로 관련된 종목들한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정유 관련된 종목들 지금 전반적으로 크게 밀렸었는데요. 큰 종목인 엑소모빌과 쉐보론 역시 이날 4% 중반에 그야말로 큰 하락을 보여줬고요. 중소형은 그거보다 더 크게 밀리게 되면서 이날 에너지가 부진했던 하루입니다. 자, 특징주로는 테슬라 보겠습니다.
CEO 리스크는 바로 주식을 매각한 것입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를 인수한 다음에 39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원이 넘는 규모의 테슬라 주식을 팔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앞서 이 CEO 자체가 추가 매각 계획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매각을 한 게 보도가 되면서 약간 뒤통수를 맞듯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판 이유가 최근에 인수를 한 트위터에 대한 뭐 들어갈 자금들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테슬라 7% 밀렸고 177달러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예, 다음은 주택 건설사 DR 호튼입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주택 시장이 얼어붙었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매출이 96억 4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4.67달러. 예상치는 하회했는데 더 밀릴 거라고 생각했던 게 시장의 전망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세부적인 실적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단위당 지순 주문량 그리고 수주 잔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견조하게 잘 나왔고 1분기 가이던스 역시 추정치하고 거의 일치하게 되면서 의외로 좋았다라는 평가로서 해석됐습니다. 그래서 3% 오르면서 7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유럽 증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도 미국을 계속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0.1%대의 하락률을 보여줬고요. 상품시장 넘어가 보게 되면 유가가 3.7% 밀렸습니다. 원유 재고가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경기 위축에 대한 시그널이 커졌고요. 그리고 달러 강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불일 가격도 하락하고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점 찍고 올라오는 그런 흐름인데 차익 실현 매물에 맞으면서 0.4%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국채 수익률은 미국의 중간 선거를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이날은 약세로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가 이 중간 선거를 보면서 움직였는데 결국에는 실망하는 매물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지난 3일간의 상승에서 벗어나 오늘 지수별로 2% 안팎의 급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상과 달리 어제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바람몰이를 하면서 상원 의원이 확정되지 않은 선거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비록 하원은 공화당에 넘겨줬지만 전체적인 투표 참가율이 높아지고 임신 중단권 등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상원에서는 공화당에게 승기를 잡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하원 선거는 예상대로 공화당이 낙승했지만 상원 선거가 초접전이 벌어지면서 주식시장에는 불확실성을 제공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미디어 기업 월트 디즈니의 주가가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 오늘 13% 이상 급락한 점이 또 다른 악재였는데요. 디즈니가 스트리밍 부분 손실 확대를 이유로 10월에 시작한 2023 회계년도 컨센서스 투자를 지금과 같은 300억 달러로 묶기로 하면서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업체들의 비용 압박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실적 악화 충격의 파장은 비켜가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편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유동성 위기가 가상화폐 시장에 이틀째 대폭락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FTX 사태가 가상 자산 시장의 최대 블랙홀로 자리 잡으면서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다른 암호화폐들도 일제히 급락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늘 17,000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2020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로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전 세계 최대 규모인 비트코인은 오늘 서부 시간 기준 오전 11시 50분 현재 24시간 전과 비교해 약 8.76%가 급락한 16,842달러를 기록했고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역시 11% 넘게 급락해 1,200달러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유동성 위기의 진원지 FTX가 발행하는 코인 ETF는
어제 80% 폭락한 데 이어 오늘도 40% 넘게 추락했으며 FTX가 거래를 지원해온 솔라나 역시 30% 가까이 빠졌으며 앞서 관계회사의 재정 부실 우려 때문에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FTX에서는 최근 72시간 동안 무려 60억 달러의 고객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른바 뱅크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 우회 상장 스펙 기업인 디지털 월드 애쿼지션의 주가가 오늘 22% 급락했습니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의 티켓 파워가 예상보다 저조해 그가 지원한 후보들이 일제히 패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인데요. 트럼프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그의 트럼프 미디어와 산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대한 기대감이 급속히 퇴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화당의 판세를 휩쓰는 이른바 레드 웨이브가 없었는데요. 반면 민주당의 푸른색과 공화당의 붉은색이 공존하는 보라색 실한계 레드 웨이브라는 거대한 파도가 아닌 물결 모양의 파장인 레드 리플로 판세 분석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기몰이를 했던 펜실베니아주에서는 트럼프가 지지한 공화당의 후보가 민주당 부주지사인 존 피터맨에게 패배했고 미시간주에서도 역시 트럼프의 후보 튜터 딕슨이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에 패했으며 국무장관 선거에서도 트럼프의 지지를 받은 크리스티나 카라모가 패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선거 자금을 후원하고 주말 내내 지원 유세에 나서 자신이 미는 후보들의 당선을 무심양면으로 지원한 트럼프가 사실상 패배한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자, 다음은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일론 머스크 CEO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주식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트위터와 관련해서 테슬라의 주식도 매각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악재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트위터 관련된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제시한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미국 온라인 매체인 플랫폼 보도를 인용해 머스크가 트위터를 전면 유료화를 논의 중이라고 밝힌 데 따라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7% 급락해 177달러 59센트에 마감되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플랫폼은 머스크의 이 같은 계획이 얼마나 진지한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유료화가 추진되더라도 당장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유료화 전환 검토 보도는 실현 여부를 떠나 트위터 매출 확대에 머스크가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방증으로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인원 절반을 감축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노동부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6%의 상승이고 이어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가스 재고량이 발표되며 아스트라제네카, 비저홈스, 달프로렌, 페이퍼스트리, 위워크, 와비파커, 니오잉크, 웨이보, 브룩필드 에셋 매니지먼트, 벡턴 디킨스, 셀리 뷰티, 스위치 잉크, 예티 홀딩스, 웨스트브룩, 그리고 스트레터스 리미티드가 지난 3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